빠르게 알아보는 논술 합격의 킥!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뉴스 아카데미 이경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를 토대로 성균관대학교 합격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여전히 정형화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사전에 답안의 체계적인 구성을 연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께서는 나만의 가점 포인트를 확실하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정형화된 질문들로 출제되고 있지만 2번 문항이나 3번 문항을 살펴보면 약간의 새로운 디테일들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 세심한 디테일의 차이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략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산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 채점 기준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정보들을 다면적으로 활용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 및 주제에 대해 상반 대립적인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제시문의 다채로운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낼 수 있어야만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번 문제를 살펴보면 특히 학교 측에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요약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에 대해서 상반 대립적인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제시문들의 구체적인 개념, 단어, 사례, 소재들을 주제 그리고 쟁점에 비추어서 어떻게 유기적인 의미, 시사점을 갖고 있는 개념, 단어, 사례, 소재, 즉 구체적인 정보들로 연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2교시 1번 문제 채점 기준을 보면 창작자 중심주의와 수용자 중심주의에 대한 매우 다양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제시문이 길어진 만큼 이 긴 제시문에 있는 문장이나 구절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답안이 아니라 개념, 단어, 사례, 소재들의 의미, 시사점을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상반 대립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분석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답안을 써야만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의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주제 및 쟁점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 시사점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즉 논리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답안에 문장화하는 연습을 충분히 학습하고 훈련하셔야만 합격의 포인트를 거머쥐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2번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의 1교시 문항은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교시 문제의 경우 많은 자료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즉 크게 보면 자료 1, 2, 3 세 가지 유형의 자료를 출제하였으나 디테일하게 보면 총 9개의 도표 및 그래프가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도표 및 그래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능력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 다양한 자료의 의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쟁점에 비추어 이 데이터들이 상반 대립적인 입장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 의미,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유기적으로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연도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이 도표 및 그래프를 토대로 하나의 입장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단편적인 질문이 출제되었다면 이번 2025학년도 기출문제는 1번 문항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근거로서 이 다양한 자료 그래프를 유연하고 다면적으로 활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문제와 다른 이와 같은 디테일한 차이를 떠올리며 우리는 2026학년도 올해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연도 문제라고 이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관연도 문제의 도표 및 자료들도 어떠한 입장을 지지하는 혹은 비판하는 근거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연습하는 훈련을 해본다면 충분히 디테일한 변화가 있는 성균관대학교 2번 문항을 연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년 전 문제는 별도의 보기를 제공하고 이 보기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제는 논제 자체에 새로운 사례를 제시합니다. 1교시 문제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2교시 문제는 어떠한 연극에 대해서 이 정책과 연극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즉 1번 문제의 정보와 2번 문제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나의 선택을 정당화하라는 논증형 문제가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3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출제되었는데요.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은 막연하게 이 정책이나 연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기보다는 답안 전개에 앞서, 즉 논증에 앞서 이 사례가 주제 및 쟁점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 시사점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례인지를 답안에 충분히 분석하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 이 대상에 대한 견해를 논증하는데 더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번 문제에 드러나 있는 의미함축적인 개념 단어 사례와 2번 문항에 구성된 자료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내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즉 논증의 근거로서 의미함축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데이터의 유기적인 종합과 활용을 내 답안에 강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만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험생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3번 문항에 기술할 만한 정보들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3번 문제에서는 그닥 쓸 말이 없었다라는 이와 같은 문제를 새로운 요구사항, 즉 1번과 2번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논거 구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미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정형화된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설명해드린 이 합격 포인트를 잘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만한 실력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라임 리더스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